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 다이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죠. 웨인 다이어가 쓴 행복한 이기주의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가슴을 열어라. 무엇이건 못 해낼 게 없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면 말이다. 일단 확실하지 않은 영역에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 보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인간에게 허용된 경험을 모조리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놀랄 만큼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오로지 하나만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미지의 것을 피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벤저민 프랭클린, 루드비히 반 베토벤,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수,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버드랜드 러셀, 조지 버나드 쇼,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개척자이자 미심쩍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모험가였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유일한 차이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밟지 못한 곳을 기꺼이 가로질러 갔다는 것이다. 새 시대를 연 또 한 사람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인간과 관련된 것이고 내게 이질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 안에 내재된 가능성의 일부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경험에도 스스로를 열 수 있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대체로 그들의 위대함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한 그 대담성과 탐색의 질에서 빛을 발했다. 새로운 경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변화를 일구려고 노력하기보다 친숙한 것 위에 뭉개고 앉아있는 편이 낫다는 안일한 생각을 집어 던지는 것을 뜻한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하도 유약해서 생판 낯선 영역으로 들어갔다가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태도를 취해왔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은 강인한 사람이다. 새로운 것에 접하는 일 정도로 쓰러져 버리거나 힘들어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판에 박힌 일상과 단조로움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면 심리적 좌절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권태는 생기를 앗아가는 것이며 정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상태다. 한번 삶의 흥미를 잃게 되면 언제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하지만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는 양념을 약간만 얹어주면 근본을 알 수 없는 그런 심리적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길이 아닌 곳은 아예 가지 마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고방식은 새로운 경험에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수화를 하는 청각 장애인을 보면 호기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려는 시도는 절대 하려들지 않는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려 하지 않고 주위만 서성대다가 결국 타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멀리할 것이 틀림없다. 미지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금기시되는 행위나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때문에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등은 사람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에는 피해버리고 만다. 어떤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식 말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할 수 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무슨 일이나 이유를 붙이는 사고방식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가로막는다. 어렸을 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메뚜기를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유가 있었는가? 그저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언덕을 오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보기도 했을 것이다. 이유가 있었는가? 그냥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하는 일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야 한다. 그토록 이유를 유난스레 찾아내는 것은 가슴을 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 나 자신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제 다시는 어떤 식으로도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홀가분한 기분이 들겠는가. 원한다면 무엇이건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경험의 지평이 열리고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듯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어제에 머물러 오늘을 살지 못하다. 자신의 즉흥성을 면밀히 살펴보라. 나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아니, 몸에 밴 행동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은 아닌가? 즉흥성이란 재미있을 것 같아 어떤 일을 순간적 기분에 휩쓸려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실제 해보니까 별 재미는 없었지만 그 시도 자체는 꽤나 재미있었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책임하다거나 무모하다는 비난을 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지의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도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당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지체 높으신 분들은 즉흥적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이 어리석인 것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경직된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당 지도자의 말을 지지하고 당의 노선에 한 표를 던진다. 즉흥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계를 떠난 인사들이 경우가 많다. 독자적인 사고는 묵살되고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 대한 약정된 지침이 있어 그에 따를 뿐이다. 예스맨은 즉흥적인 사람이 못 된다. 그들은 온몸으로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들은 대세에 영합한다.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다. 도통 반기를 드는 법이 없고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엄정히 준수할 따름이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반드시 확실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길로 자발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인가? 경직된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는 곧잘 30년이 넘도록 교직에 몸담은 그 노땅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로 30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셨습니까? 한 해를 재탕해 30번 가르친 건 아니고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일만 일이든 그 이상이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진정으로 살아왔는가? 혹시 똑같은 하루를 10,000번 또는 그 이상 재탕해 살아온 것은 아닌가? 앞으로 더 즉흥적으로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꼭 자문해보자. 즐거운 인생은 계획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경직성은 모든 선입견, 다시 말해 섣부른 판단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선입견은 어떤 사람이나 생각, 행동을 끔찍히 싫어하거나 꺼려한다기보다는 익숙한 것이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선입견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잘 모르고 어쩌면 골치 아플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일, 생각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사실 선입견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미지의 것을 탐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즉흥적이 된다는 것은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생각을 시도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계획된 즉흥성 같은 것은 없다.
말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계획표를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처음의 계획에서 한치라도 어긋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안다. 그 계획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순 없지만 계획에 지나칠 만큼 푹 빠지는 것은 그야말로 노이로제다. 내 환자 가운데 헨리라는 20대 중반의 청년이 있었다. 그는 심한 계획 세우기 노이로제에 시달렸다. 그 결과 인생 절호의 기회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2세의 그는 다른 주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삶의 터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잔뜩 움츠러들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헨리는 말 그대로 꼼짝달싹 못했다. 상담 결과 헨리는 못 말리는 계획 집착증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일 똑같은 아침 식사를 했고 옷 입는 것도 미리 계획을 세웠으며 서랍장도 색깔과 크기별로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못 견뎌했다. 그러던 헨리가 상담을 받으며 즉흥적인 삶의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정해놓은 방식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도구이며 위험을 동반한 미지의 세계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는 편리한 도피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는 곧 아내와 자식들을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려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해도 맞고 닦아세우지 않게 되었다. 몇 달 뒤 헨리는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그가 본 뒤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마음으로 원하게 된 것이다. 헨리는 여전히 완전히 즉흥적인 인간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계획된 삶을 지탱했던 히스테릭한 사고방식에 멋지게 도전했다. 그는 의식화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노력을 기울이며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반드시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대체 왜 무슨 일이든 안간힘을 쓰고 잘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점수를 매기기라도 하는가? 윈스턴 처칠은 완벽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귀를 남겼다. 이 글은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길을 못 펴게 만드는 일인지 지적하고 있다. 완벽이 아니면 모두 소용없다라는 교훈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기력이다. 최선을 다하라라는 완벽주의자의 말은 우리를 잔뜩 움츠러들게 한다. 물론 살아가면서 진정 최선을 다하고 싶어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최선을 다해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잘해야 한다는 것조차 실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단 해보면 즐거울지 모르는 일을 완벽주의 때문에 기피하면서 방관저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를 그냥 하라로 바꿔보자. 완벽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기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생각해봐라. 실패가 없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유일하게 흡족한 기준으로 애지중지하도록 배워왔다. 우리는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이면 어떤 것이든 피하려 든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패에 대한 걱정뿐이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듯 싶은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붕기면 무엇인건 피하고 보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란 미지의 것에 대해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의 곱지 않은 시선 모두에 겁을 집어먹는 것이다. 책 주세요, 책. 네, 오늘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갈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도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잘 탐험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좀 겁이 많고 소심해서 매번 가던 길만 가고 가던 음식점만 가고 했었는데 어떤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안전의 도피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뭔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네요. 웨인 다이어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이기주의자 꼭 구입해서 전체를 과식하면서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